충격이라. 나라 빚이 7천조라는데 국회마저도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라 빚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2072년에 7,303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2025년 올해 말입니다. 1270조 4천억 원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47년간, 여기 47년간입니다. 지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47년간 474.9%, 다시 말해서 5.7배, 6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6배가 47년간. 금액만 하더라도 6,033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늘어난 금액이. 1270조 4천억 원이 6,033조 2천억 원이 돼서 7,303조 6천억 원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죠. 게다가 올해는 말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나라 국민이 총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GDP 대비 비중이 말입니다. 2025년 올해는 47.8%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30년에는 55.3%, 그리고 2040년에는 80.3%예요. 2050년에 가면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107.7%. 2060년에는요 136.0%, 그리고 2072년에는 173%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평균 부채 증가율이 3.8%나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GDP 대비 60%가 넘어서면 일단 부채 위기라고 했습니다. 60%. 그런데 최근에는요 60%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50%만 넘어서도 위기의 징후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2030년에 55.3%예요. 55.3%. 그냥 연평균 증가율이 3.8%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5년이 되면요 47.8%가 3.8%가 증가해서요 결국은요 51.6%가 된다는 거거든요. 51.6%. 과연 그렇게 부채가 늘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괜찮을까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피치나 무디스나 S&P인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51.6%까지 가면 경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51%가 넘어서서 2030년에 55.6%가 되면 괜찮을까요? 저는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2040년에 80.3%까지 가요? 이러면요 나라는요 해외에서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치에 비교하면 최고치 밑에 단계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경고가 많아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때 대한민국은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국가신용등급이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뒷받침돼 주면 됩니다. 나라의 성장률이. 예, 국가 성장률이 실제로 뒷받침을 해주면
아니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부채가 좀 늘어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2025년 성장률 전망이 2.2% 이야기하거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30년에는 1.9%로 떨어지고요. 2040년에는 1.2% 그리고 2050년에는 1% 성장도 못한다는 거예요. 0.8% 0.8% 성장하고요. 2060년에는 0.5% 2072년에는 0.3% 성장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멈춤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멈춤 단계로. 그러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2072년이 굉장히 멀리 남은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리 남은 게 아니에요.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다가와서 실제 충격을 그만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정체된다? 와, 이거 충격이 되는 거죠. 예, 그나마 말입니다. 정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꼬꾸라지잖아요. 지금 2050년부터는 0%대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너질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요. 돈을 계속 퍼주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퍼주는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모두가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적자로 계속 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국가 부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국고보존을 해야 되고요. 고용보험이 부족하면 국고보존을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금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사회보장성 기금 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요. 2025년에는 59조 8천억 원의 이익입니다. 재정이 흑자라는 거죠. 그러나 2040년 가면 적자가 시작이 됩니다. 2040년 해봤자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입니다. 게다가 2072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해 적자가 217조 6천억 원입니다. 217조 6천억 원이면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70조입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사회보장성 기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 살림은요 더 난리가 나겠죠. 결국 말입니다. 퍼주기 하다가 나라가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는요 지금 충격의 어떤 상황으로 점점 발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입니다. 포퓰리즘을 막으려고 해도 퍼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30대가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재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은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20대 30대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퍼주고 하면요. 나라 경제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말입니다. 나라는요. 정치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포퓰리즘으로 계속 퍼주다 보면 부채는 늘어나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최악의 상황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전기톱을 들고 웽웽 하면서 나라의 부조리 다 잘라내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진짜로 끝장난다 하는 얘기가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최악의 상황 저는 맞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예, 포퓰리즘 돈 뿌리는 거 좋아하다가는 박살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나라에서 돈 준다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돈 주는데 뭐 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함도 잠시 예, 그 자손들에 가면 후손들에 가면 최악의 시나리오 써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포퓰리즘.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예, 핵심 정책입니다. 이거 계속 두다가는요. 나라 끝장납니다. 이거 사실일 겁니다.